안녕하세요. 요즘 택시 타려고 하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건 뭐고 저건 뭐지? 하고 헷갈렸던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네,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일반 택시 같은데 뭐 부르는 이름은 다르고 요금도 제각각이고, 들어보니까 택시 기사님들도 이걸 다 알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답답함 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보면서 이 복잡하게 얽힌 한국 택시 시스템 구조가 어떤지, 또 종류별로 뭐가 다르고 요금은 어떤지, 그리고 카카오 같은 플랫폼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명쾌하게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현재 한국 택시 시장은요, 그 기존의 면허 기반 택시하고 새로운 기술 플랫폼이 막 섞이고 경쟁하면서 정말 다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다층적이다. 네. 법적인 분류랑 실제 서비스 이름이 좀 다르기도 하고 운영 방식이나 요금제도 워낙 다양해서 혼란을 느끼시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오늘 이 복잡한 구조를 좀 체계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우선 큰 그림부터 보면요. 한국 택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갈래요. 네. 하나는 그 전통적인 면허 중심 택시예요. 이제 회사가 운영하는 법인 택시, 기사님이 직접 면허랑 차량 소유하신 개인 택시, 그리고 여러 기사님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 택시, 뭐 이런 게 있죠. 아, 법인, 개인, 협동조합. 이게 다 면허 기반이군요. 그렇죠. 이 구조적인 차이가 나중에 플랫폼과의 관계나 뭐 수입 배분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럼 다른 하나는 뭔가요? 다른 하나는 바로 기술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형태들입니다. 뭐 단순 중개부터 시작해서 플랫폼이 직접 브랜드를 관리하는 가맹사업, 더 나아가서는 운송사업까지 등장했죠. 아하, 그러니까 전통적인 면허 택시와 플랫폼 기반 택시 이렇게 크게 나뉘는군요. 그럼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택시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가장 기본은 역시 그 중형 택시겠죠? 네, 맞습니다. 보통 주황색이나 은색 차량이 제일 많죠. 네, 그거요. 기본 요금에다가 거리랑 시간에 따라 요금이 더 붙고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또 심야 할증 붙고 우리가 제일 익숙한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요. 반면에 그 검은색 차에 노란색 띠돌은 모범 택시는 조금 달라요. 아, 모범 택시. 네. 기본 요금이나 거리, 시간당 요금이 중형보다는 비슷한데 대신 심야 할증은 없습니다. 심야 할증이 없어요. 네. 그리고 또 5년 이상 사고 없이 개인 택시를 운행하신 베테랑 기사님만 운전하실 수 있어서 뭐랄까 서비스 만족도가 높다 이런 인식이 좀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밤늦게 좀 멀리 갈 때는 어쩌면 중형 택시보다 모범이 더 쌀 수도 있겠네요. 네, 상황에 따라서는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여러 명이 타거나 짐이 많을 때는 대형 택시 찾게 되잖아요.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같은 승합차들. 네, 맞아요. 대형 택시. 이건 요금이 어떻게 되나요? 요금은 보통 모범 택시랑 같거나 뭐 비슷한 체계를 따라갑니다. 이건 그 미터기 없이 요금 흥정하는 콜밴이랑은 다른 정식 택시고요. 아, 콜밴이랑은 다르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급 택시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벤츠나 제네시스 같은 차들이요. 신고제인데요. 보통 카카오티 블랙처럼 앱으로 미리 예약하면 타기 전에 요금이 딱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앱 얘기가 나온 김에 요즘 정말 많이 보이는 거 카카오티 블루 같은 가맹 택시는 뭔가요? 이건 또 앞서 말한 분류들이랑 어떻게 다른 거죠? 아, 좋은 질문입니다. 가맹택시는요, 차량 자체는 그냥 중형 택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개별 택시 기사님이나 법인 택시 회사가 카카오 같은 플랫폼 회사랑 계약을 맺고 그 브랜드, 그 시스템 안에서 운행한다는 점이에요. 아, 계약을 맺고 운영한다. 네, 그래서 호출하면 목적지 안 묻고 바로 강제 배차가 되니까 승차 거부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아, 그래서 카카오티 블루 부르면 거의 바로 잡히는 거군요. 대신 호출료가 붙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스마트 호출료 같은 게 붙을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카카오 같은 플랫폼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요. 단순히 택시를 연결해주는 걸 넘어서서 뭐랄까 시장 자체를 바꾸고 있는 느낌이에요. 정확합니다. 플랫폼은 이제 단순 호출 중개, 그러니까 카카오티 일반 호출 같은 거 말고요. 그걸 넘어서 가맹사업, 즉 카카오티 블루 같은 걸 통해서 서비스 품질이나 브랜드를 직접 관리하기 시작한 거죠. 직접 관리한다? 네. 그러니까 승객 입장에서는 좀 더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기사님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배차로 수입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 편리함의 대가로 플랫폼은 가맹택시 매출의 약 20% 정도, 꽤 높은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20%요. 와, 바로 그 지점에서 논란이 생기는 거군요. 플랫폼이 자기네 가맹 택시한테 우선적으로 호출을 몰아준다. 이른바 콜 몰아주기 의혹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는 카카오티 블루 가맹기사님이 비가맹기사님보다 플랫폼 호출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훨씬 높게 나타나기도 했고요. 네, 물론 뭐 최근 법원에서 공정위 처분에 대해서 다른 판단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좀 뜨거운 감자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비가맹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좀 심각한 문제일 수 있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결국 플랫폼은 엄청난 편리함을 줬지만 동시에 그 기술력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배차와 가격이라는 시장의 핵심 규칙에 정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기존 택시 업계와의 갈등,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이 복잡함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 택시가 이렇게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첫째로 법적인 분류, 그러니까 중형, 모범, 대형, 고급 이런 거랑 실제 시장에서 불리는 브랜드 이름, 카카오티 블루 같은 거, 이게 섞여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전통적인 미터기 요금 방식하고 플랫폼 기반의 탄력 요금제가 또 막 섞여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죠. 플랫폼 덕분에 택시 잡기는 훨씬 편해졌지만 동시에 수수료 문제라던가 콜 몰아주기 같은 공정성 논란이라는 새로운 숙제도 안게 된 거고요. 네, 오늘 저희와 나눈 이야기가 택시를 이용하실 때 이게 어떤 종류고 요금이 대략 어떻게 되겠구나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플랫폼이 배차와 가격 결정을 점점 더 주도하고 또 전통 택시는 기사 부족이나 고령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쩌면 미래의 택시는 더 이상 차량 종류나 기사님이 누구냐가 아니라 어떤 앱으로 얼마를 내고 타느냐 이걸로 정의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 중심의 모빌리티 시장에서 공정성이라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